잠깐 잘 쉬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림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체 교섭 제도의 유형이 있죠. 단체 교섭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별 교섭이 있겠죠. 기업별 교섭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 교섭. 세 번째는 대각선 교섭. 그다음 네 번째 공동 교섭.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집단 교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용자 단체가 있죠. 사용자 단체는 경총이 되겠죠.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이 있고 사용자 단체 밑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이렇게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은 산업별 직종별로 나눠져 있겠죠. 상부 단체가 있죠.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또한 상부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는 기업별 조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세 개를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기업별 교섭,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 교섭, 그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 교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사용자 단체 하부에 기업들이 있겠죠. 사용자 단체 밑에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밑에 기업별 조합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별 조합 간에 교섭을 하겠죠. 이것을 첫 번째에 나오는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별 교섭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업별 조합, 여기서 기업별 조합은요, 특정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교섭하는 것이 기업별 교섭이 되는 거죠. 즉 기업별 교섭은요.
사업주와 종업원의 교섭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첫 번째 기업별 교섭이라고 해요. 기업별 교섭은 사업주와 종업원의 교섭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별 교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정리해 두세요. 정리되셨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업별 교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교섭이 나오죠. 통일교섭의 경우는요 상부단체가 되겠죠. 사용자 단체 경총과 그 다음에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상부단체 간의 교섭을 하는 형태, 이것을 통일교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교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내지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 아니면 직업별, 산업별, 직종별, 그러니까 전국적인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간에 모여서 교섭하는 형태, 이것이 통일교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 지역적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가 있겠죠. 여러 가지 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채택하는데 용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두 번째 통일교섭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통일교섭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각선 교섭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대각선 교섭.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 여기 이제 하부 단체 기업들과 교섭을 한 형태, 이것이 대각선 교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각선 교섭의 경우에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간의 교섭한 형태, 이것이 대각선 교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은 특정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하고 사업주와 종업원의 교섭 관계이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 단체의 경총과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전국적이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교섭하는 형태가 통일교섭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각선 교섭인데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간의 교섭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동교섭이 나오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밑에 이거 기업별 교섭만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제 공동교섭은요. 사용자 입장의 기업들이 있겠죠. 사용자의 기업들과 기업별 노동조합,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업별 조합들이 있겠죠. 하부 단체들 그리고 상부 단체인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간의 교섭 관계, 이것을 공동교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공동교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교섭이 있죠. 집단교섭. 집단교섭은 여기 이제 하부 단체인 기업들이 있겠죠. 수개의 기업들 그리고 수개의 기업별 조합이 있겠죠. 이거 간에 이제 교섭 관계, 이것이 마지막에 집단교섭이 되겠죠. 여러 개의 기업 집단과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들이 있겠죠. 이거 간에 집단적으로 하는 교섭, 이것이 집단 교섭이 되겠죠. 그래서 단체 교섭 제도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별 교섭, 두 번째 통일 교섭, 세 번째 대각선 교섭, 그다음 네 번째 공동 교섭, 다섯 번째 집단 교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체 교섭 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 1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정리해 두세요. 그럼 이제 칠판을 지우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리하도록 할게요. 단체 교섭의 대책. 단체 교섭의 대책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책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2페이지 단체 교섭 대책을 볼게요. 단체 교섭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노동조합 측의 대책,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대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동조합 측이 나오죠. 노동조합 측의 교섭 대책이 나오죠. 첫 번째 교섭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나오죠. 교섭위원회 구성과 기능. 이것은 조합총회에서 교섭위원을 결성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교섭위원회가 있겠죠. 그래서 교섭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섭위원회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조합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지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잠정적인 협약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약 내용을 조합원에게 설명 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교섭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세요. 그럼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이제 요구사항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의 정리는 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총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총회를 열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동조합에서 이제 총회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총회 내지는 대의위원회를 하겠죠. 대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합원의 요구사항 작성 및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취사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토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요구사항의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피켓 라인에 문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과 법원의 개입, 내지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생계보조조합비 고갈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유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것이 노동조합 측의 대책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사용자 측의 교섭 대책은요. 첫 번째, 교섭 담당자의 결정해야 되겠죠. 교섭 담당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장장이 되겠죠. 아니면 노사관계 전문가팀.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비용 문제가 있겠죠. 비용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 갈등 문제. 그다음에 회사의 비전과 목표 문제. 그리고 인적 조직의 유지 문제, 이런 것이 고려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섭 준비 전략과 일정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4단계를 거쳐서 작성하게 되겠죠. 1단계에서는 교섭 및 지원단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단체 교섭 전 과정의 가능성에 판단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3단계에서는 단체 교섭의 향방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정표를 작성한다. 이러한
단계별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조합과의 협력 무드를 조성해야 되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체 교섭 시에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단체 교섭 시에 문제 해결. 그리고 노동조합 측과 협력 무드 대응책을 잘 강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노조 간부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발생 원인을 대화로 풀어야 되겠죠. 대화로 풀고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사용자 측이 해야 할 교섭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교섭 대책을 잘 정리해 두세요.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이 해야 할 교섭 대책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단체 교섭의 자세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자세를 보시면 첫 번째, 단체 교섭에 상반된 이론이 나와요. 단체 교섭에 상반된 이론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배분적 교섭 이론이 나오고, 두 번째 통합적 교섭 이론이 나오죠. 첫 번째 배분적 교섭 이론이 나오죠. 이쪽 배분적 교섭 이론은요, 한쪽이 손실을 입게 되면 다른 한쪽은 이익을 보는 그러한 교섭 형태, 이것이 배분적 교섭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분적 교섭 이론은요, 배분적 교섭 이론은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배적 교섭을 위한 협상이 되는 거죠. 즉 배분적 교섭 이론은 쉽게 정리하면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득을 보게 되는 형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배분적 교섭 이론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적 교섭 이론이 나오죠. 통합적 교섭 이론을 보시면 목표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통의 관심과 문제가 있는 상태의 교섭, 이것을 통합적 교섭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 교섭 이론은요, 통합적 교섭 이론은 근로자의 목표와 사용자의 목표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통합될 수 있는 활동 체계, 이것을 통합적 교섭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즉 통합적 교섭 이론은 쉽게 말하면 회계에서 공부했었죠. 상품 매매가 있었죠. 상품 매매. 상품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입자 입장과 아니면 이제 매출자 입장이 동등하게 되는 형태, 이것이 상품 매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윤을 얻게 되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 형태, 이것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형태, 이것이 통합적 교섭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단체 교섭의 자세. 단체 교섭의 자세는요.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사 일체 기업 간을 확립해야 된다. 즉 경영의 목표가 노사 간의 일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네, 세 번째, 합리적 성격의 부각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 성격의 부각, 즉 공동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단체 교섭의 절차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절차. 제일 처음에 이제 교섭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섭 준비.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교섭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교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협상해야 되겠죠. 협상화 단계. 협상화 단계를 통해서 이제 교섭을 파기하거나 교섭에 합의하거나 여기서 이제 교섭을 합의하게 되면 나중에 공부할 단체 협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섭이 합의되면 단체 협약을 맺게 되겠죠. 단체 협약을 맺게 되면 단체 협약을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상적 단체 교섭의 절차가 나오죠. 이상적 단체 교섭의 절차는 페이지 152쪽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152쪽에 참고해서 보면 돼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교섭력의 증대가 나오죠. 단체 교섭력의 증대는 첫 번째 단체 교섭은 자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교섭력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산업평화적 결정을 위한 교섭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종업원 복지를 높여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생의 노사합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체 교섭의 자세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단체 교섭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단체 교섭의 의의.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협상하는 것이 되겠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 이것이 단체 교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체 교섭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대책, 그리고 단체 교섭의 자세까지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